글쓰기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나를 찾기, 나를 맞이하기를 주제로 김한 시인을 모시고 나를 돌아보는 글쓰기에 관해 이야기를 청해 듣고자 합니다. 김한 시인 간단하게 잠깐 소개를 드리면 김한 시인은 2004년 현대시로 등단했고요. 2004년이니까 작품활동 시작한 지 벌써 16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집으로는 시집 3권을 내셨는데요. 오빠 생각, 미제레레, 아무는 밤 등을 출간했고 김구용 시문학상, 현대시 작품상 등을 수상한 분이십니다. 그럼 김한 시인 모시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잠깐 마스크를 벗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는 김한이라고 합니다. 제 딸아이가 7살인데 2주째 어린이집 안 가고 있거든요. 아마 다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좀 비슷한 시간들을 또한 보내고 아이와 있는 시간들을 보내실 것 같아요. 아이랑 있다 보면은 제가 느끼지만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속에서 자꾸 나를 잃어버린다는 생각, 그런 느낌들을 자꾸 받게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더 쉽게 만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PPT 같이 보시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찾기, 나를 맞이하기란 제목으로 정했어요. 제목이 거창하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제목으로 말을 하고 있는 저한테 그러면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냐? 라고 묻는다면은 글쎄 저도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제목을 이런 식으로 붙였는지 따지실 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아마도 제가 무언가를 계속 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상 우리라는 존재는 단순하고 명쾌하게 정의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늘 언제나 내가 정의되기를 바라죠. 혈액형이나 요새 많이 하는 MBTI나 별자리나 띠, 우리는 언제나 어떤 맥락 속에서 누군가를 그리고 나 자신을 정의하기를 원하고 정의받기를 원해요. 그 속에는 어떤 욕망들이 숨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기대하고 있는 나 자신이 인정받기를 바라는. 하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24시간 안에 또 수백 가지 감정을 느끼고 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생각 속에서 살아가죠. 이 감정과 생각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연속이 일상이고 삶이고 이 세계를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나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선택에 다다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생각은 공부가 아니에요. 생각은 실천에 이르지 못하는 게 태반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택의 연속인 그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생각을 바탕으로 구성될 수 있는가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도 언제나 늘 바보 같은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조금 시간을 뒤로 돌려서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해요. 인류가 저지른 끔찍한 죄악들은 대개 전쟁 중에 많이 발생을 하죠. 또 그것 중에 하나가 홀로코스트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유대인을 집단 수용소에 몰아넣고 절멸시키고자 한 거였죠. 거기에 살아남은 생존자 중에 프리모 레비라는 작가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탈리아계 유대인으로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었고 그곳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생존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훗날 보고할 수 있도록 고통을 견디자. 이것은 문학의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고 가장 의심스러운 명제 중 하나이다. 프리모 레비의 이 말에서 문학이라는 말은 글쓰기로 바꿔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을 끝까지 기억시키는 행위, 그 기억을 증언하는 행위로서의 글쓰기 말이죠.
이 사람의 말에서 우리는 글쓰기의 역할 중 중요한 거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다 나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고통을 견디게 하는 것. 글을 쓴다는 행위는요, 어떻게 보면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글쓰기에 관련된 책들 보시면은 제일 앞에 뭐 나오죠? 맞춤법, 뭐 문장, 문법, 되게 늘 지루한 것들이 나오죠. 다 아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나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질서를 만드는 방식을 먼저 익히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것에 익숙하지 않으면 질서를 부여하는 글쓰기의 본질적 성격이 흐트러져요. 질서를 잡고 하나하나 기록하다 보면 내가 느끼고 있는 고통들이, 그리고 그 고통의 알 수 없는 원인들이 조금씩 명료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체가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된다면 어쩌면 그 고통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실체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글쓰기를 통해서 나 자신의 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리보네비라는 사람은 강제 수용소에서 피콜로라는 동료 죄수하고 밥을 나르는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피콜로라는 사람이 프리보네비한테 어느 날 이런 부탁을 해요. 아무 시라도 좋으니까, 그 어떤 시라도 좋으니까 한 편만 읽어달라고. 수용소에 책 같은 거는 있을 리가 없고 기억하고 있던 시를 떠올렸어요.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노래라는 시고, 거기에 이런 식구가 있어요. 오 형제들이여,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드디어 우린 세상의 서쪽 끝에 다다랐다. 우리에게 생명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태양의 뒤를 쫓아 사람이 살지 않는 세상을 찾아가려는 마음을 버리지 마라. 그대들의 본성을 생각하라. 그대들은 짐승처럼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덕과 지혜를 따르기 위해 태어났다. 그 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시는 수용소 안에서 생존하는 데 아무 도움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가 깨치게 한 게 있어요. 프리보네비는 피콜로에게 이 시를 읽어주는 순간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 현실의 고통을 잊었다고 합니다. 삶의 가치를 찾은 거죠. 생존을 막는 어떤 가치.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글쓰기의 두 번째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현재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거죠. 물론 이거는 글쓰기만이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미술 작품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그림을 보면은 멍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글뿐만 아니라 음악이든 미술이든 예술적인 창작 영역에 있던 것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순간의 고통을 잊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글은 다른 점이 있어요. 글은 내가 쓰는 거죠. 내가 스스로 기록을 하는 거죠.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는 동물농장 유명하죠. 나는 왜 쓰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인데, 조지 오웰도 이 책에서 조지 오웰이 글을 쓰는 이유로 4가지를 꼽았어요.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이기심, 미학적 열정, 역사를 기록하고자 하는 충동, 정치적 목적. 글을 직업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자신의 글이 나보다, 나 자신보다 오래 살아남을 걸 알아요. 시간을 뛰어넘어서. 순전히 어떻게 보면 명예욕이죠. 인정욕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학적인 열정, 즉 글이 아름다워야 돼요. 앞에 1번과 2번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기심과 미학적인 열정, 개인적인 사적 욕구에 해당되죠. 하지만 글이라는 건 신기하게 쓰면 쓸수록 3번과 4번 뒤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내가 올바르다고 믿는 것, 내가 믿는 사회적 책무, 역사를 기록하는 것,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점점점 뒤로 가게 되는 거죠. 글쓰기는 그래서 계속 쓰면 쓸수록 타자를 발견하게 해주고, 그를 통해서 다시 반대로 내가 되비쳐진다고 생각을 해요. 쓰다 보면 점점 나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향하게 되죠. 하지만 굳이 이렇게 거대하게
나의 글쓰기를 밀고 나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잠시 멈추어서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글을 쓰려면 나쁜 글을 쓰는 습관을 없애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나쁜 글을 쓰는 습관을 발견하고 고칠 수 있나요? 좋은 글과 나쁜 글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그냥 장르적인 쪽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글이라는 거를 문구로 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너무 크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장르적으로 보자면은 시를 기준으로 볼 수도 있겠죠. 좋은 시와 나쁜 시. 소설을 기준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에세이를 기준으로 볼 수도 있겠죠. 보통 우리를 설득하지 못하는 성격의 글들은 대부분 다 우리를 공감시키지 못하는 것들 영역이 있어요. 왜냐? 다 자기 안에 빠져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그 안에서 빠져있게 되면은 개연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시도 마찬가지고 소설도 하다못해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기서 저게 갑툭튀라고 하죠? 갑자기 툭 튀어나와. 그런 개연성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장르적으로 가게 되면은 그런 개연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사라지게 되는 게 있고, 문장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문장을 많이 쓰시다 보면은 다 길게 써요. 문장을 조금씩 쓴다 하시는 사람들은, 학생들도. 근데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하고 서술어가 서로 만나는 거거든요. 서로 잘 어울려야 되거든요. 문장 길어지면요, 주어하고 서술어가 멀어져요. 그러면 둘이 호응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문장은 간결하게 처음에 쓰시는 것들, 그런 습관들을 통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문장을 길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장적인 측면에서 문장을 좀 간결하게 써나가는 것들, 그리고 개연성을 얻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문장을 간결하게 쓸 것,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는 자기 어떤 그 감정에 취해서 글을 쓰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글을 쓰게 되면 문장이 되게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끊어야 될지 잘 모르기도 하고요. 또한 쓰다 보면 자꾸 말을 생성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두 번째 질문은 나를 알아가는 글쓰기의 핵심을 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김화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금 내용이 조금 광범위하게 느껴지기도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즉 나를 찾기 위한다기보다는 글을 잘 쓰기 위해서, 그러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조금 더 많았었던 것 같기도 하다. 제가 부족했던 것 같고, 잘 쓰게 하는 그런 방법들로 쓰면 재미가 붙어서 더 재밌게 쓰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몇 가지 그냥 것들을 팁이나 재밌게 문장을 바꾸는 거를 제가 뒤에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해보시면 재밌거든요. 같은 분이 계속 이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나를 진정으로 찾아가고 알아가기 위함의 글쓰기가 좀 어렵게 다가오기도 한다고 하시네요. 즉 평소에 경험인 거죠. 자신을 알아가는 글쓰기 작가님만의 노하우를 같이 곁들여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메모를 하고 끄적이고 그런 작업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글을 쓰는 사람들을 대부분, 저는 이제 시를 쓰지만 대부분 그런 메모들이 늘 쌓여 있거든요. 그거를 놓치게 되는 순간, 그리고 놓치면 그 순간에 내가 느꼈던 감정과 그 순간에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느꼈던 내 안에 흥분된 상태들, 그런 것들이 다 날아가요. 그래서 무언가 생각났을 때, 무언가 떠올랐을 때 언제나 그것들을 툭툭툭 메모하고, 중요한 거는 메모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요, 그 내가 어떤 대상의 풍경에 감흥을 했을 때 그게 나를 건드리는 것들이거든요. 그것들을 한데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 2, 3일에 한 대 모아서 그 메모를 놓고 한번 쭉 펼쳐져 보세요. 타이핑을 한번 해보시고, 또
타이핑한 것들도 멈추지 말고 그거를 또 손글씨로 옮겨 적으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글을 쓸 때 짧으니까, 저는 시를 쓰니까 짧기 때문에 메모한 것들을 타이핑했다가 타이핑한 것들을 다시 손글씨로 옮겨갔다가 그것을 다시 타이핑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결들이 다 달라져요. 손으로 쓸 때의 결과, 타이핑할 때의 결과. 그래서 그런 작업들. 그래서 늘 메모를 하시고 제가 그 단문으로 내 감정을 짧게 쓰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실상 우리가 그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디든 툭툭 적어놓고 좀 시간이 되시면 모든 글들은 나에게 멈추는 게 아니라 바깥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쓰다 보면 그 바깥에 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나를 바깥을 통해서 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늘 메모하시고 강조했던 건 내 감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정 상태로 바깥을 보시는 거. 그거를 한데 모아서 정리를 해보시고 손으로 옮겨 적어 보시면 나라는 사람은 이런 것들에 반응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에 감동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한 시인의 나를 찾기, 나를 맞이하기 글쓰기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해 주신 김한 시인에게 감사의 말씀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